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질문이 반환값이 정의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 55라는 걸 여기다가 넘버라는 객체에 넣은 상태에서 toString 2라고 하면 이진수 반환값이 되도록 정의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멀트라는 함수가 있으면 지금 a 곱하기 b의 값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죠. 현재 리턴이 정의된 것은 a 곱하기 b라는 거예요. 리턴이 정의된 것은 a 곱하기 b. 그래서 정의된 것은 리턴 다음에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리턴 다음에 있는 값. 리턴 다음에 있는 것이 정의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요것이 반환이 된다. 요것이 반환이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리턴 내는 것을 받아서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C는 멀트에 7, 3, 21이 되겠죠. 정의된 a 곱하기 b가 여기서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C가 여기 결과를 참조하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 넘버 투 스트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이진수를 뭐 바이너리라고 불러요. 바이너리 이렇게 B 이렇게 하죠, 뭐겠죠? B라고 하고 있죠. 넘버에 100의 투 스트링에 이진수 이렇게 하면 이진수의 문자열을 반환하는 것이 정의된 투 스트링이 여기서 실행돼서 여기서 반환값을 받게 되죠. 앞에다가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안 쓰면 규칙에서 반환 안 되니까 이렇게 let 이렇게 쓰죠. 이렇게 안 쓰면 벌에 정의가 돼요.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return 다음에 있는 것이 반환값이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C가 멀트 7, 3을 받도록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고 바로 실행해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받아서 또 재사용할 수도 있고. 자, 함수의 구조는 이렇게 우리가 매개 변수를 받아서 무언가 실행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실행한 것을 반환할 수도 있고.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제목이 없네요, 죠 제목을 자바스크립트 수업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바스크립트 수업. 오늘은 기본형과 자료형이 아니라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함수. 자, 여기서 필요 없는 거 조금만 지울게요. 여러분들한테 에디터 권한을 주면 안 되겠어요. 뺏어버리겠어요.
사실 에디터 권한을 줘도 되는데 자 뺏은 이유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걸 봤을 때 요 링크에 들어와서 에디터로 이걸 지워버릴까봐 갑자기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뷰어로 바꿨어요. 링크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자, 꼭 여기에 들어오실 필요는 없어요. 들어오면 뭐 재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보면 되죠. 굳이 들어와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밑에다가 할까요? 여기 밑에다가 자 밑에다가 해볼게요. 오늘 배워볼 것은 함수입니다. 그렇죠? 함수. 우리가 함수를 보통 그림으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이런 네모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뚫려 있는 형상을 우리가 보통 함수라 불러요. 이렇게 함수. 이걸 이제 함수라 부릅니다. 함수는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보내서 이걸 좀 실행해줘. 자, 이거를 가지고 실행에 참조해줘 라고 할 수 있는데 실행에 참조해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파라미터라 부릅니다. 이렇게 이 파라미터는 숫자가 뭐 정의하기 나름이죠. 정의하기 나름이고 우리가 만든 여기 add라는 함수는 add 이름이 add였죠. add라는 함수는 두 개를 받도록 정의되어 있었어요. a, b. 그러면 요 a, b로 무언가 연산을 쭉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a 더하기 b의 값을 반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뭐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때 이 반환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return이라 부릅니다. return. 이것을 반환한다. 반환한다라고 합니다. 반환한다. 자, 이 구조적인 부분은 아주 이제 이 구조가 함수는 효율적이다. 효율. 내가 이 안에 있는 어떤 연산들의 집합이 있는데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 이 조건으로 파라미터를 보내고 그 파라미터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이 실행을 우리가 이렇게 톱니바퀴로 표현을 해요. 톱니바퀴가 다 찌그러졌는데 그쵸? 이렇게만 하면 톱니바퀴 같죠, 그쵸? 자, 이렇게 톱니바퀴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 실행이 되고 그것을 반환하는 형태. 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함수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리턴 되는 게 없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있죠, 그쵸? 자,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리턴하는 게 없다 그래서 이것을 void라 불러요. void. 그쵸? 침묵한다의 침묵이죠. 그쵸? 침묵. 조용한다. 그쵸? 침묵.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는 함수를 우리가 void 함수라 불러요. 그쵸? 근데 이제 그냥 void라고 그냥 하는 것만 알면 되지 딱히 명칭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그런 말이 있구나. void라고 합니다. void. 이렇게 구멍이 막혀 있는 함수가 있더라.
자, 이런 함수를 보이드라 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개 변수에 이렇게 소괄호는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함수도 있어요. 그쵸?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함수도 존재해요. 매개 변수를 안 보내고 그냥 실행하는 함수들도 존재하더라. 매개 변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더라. 근데 매개 변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의 이름이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리턴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보통은 보이드 함수라 하더라. 자, 함수는 우리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input.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반환과 출력은 무엇이 다른가? 자, 반환과 출력은 무엇이 다른가? 자, 질문해 볼게요. 출력은 무엇의 출력일까요? 우리가 언제 출력한다 그러죠? 로그 또 write 다 어떤 함수들이에요 이것들? 모니터에 출력이 되죠. 렌더링 되죠. 그렇죠? 렌더링. 그렇죠? 렌더링. 모니터가 우리가 여기다가 써진 예를 들어 A라는 것을 쓰면 그렇죠? 요것을 모니터가 렌더링 하죠. 그렇죠? 렌더링. 또 내가 프롬프트. 자, 프롬프트. 자, 요걸 쓰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런 입력창이 떠서 여기다 내가 무언가를 입력을 이렇게 쭉 하면 입력된 값이 어떻게 됐어요? 받아줬죠. 이때 이 입력을 뭘로 했어요? 키보드로 했죠. 키보드.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입력 도구라 부르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출력 도구. 그 다음에 얘는 입력 도구. 그러면 이때 출력은 무슨 의미예요? 인풋, 아웃풋의 출력이에요. 저희가 인풋, 아웃풋 수업을 따로 했어요. 제가 영상은 안 찍었는데 영상 찍긴 했는데 올리지 못했는데 요 인풋, 아웃풋, 요 인풋은 뭐예요? 내가 키보드 입력 도구로 입력을 받는 행위. 아웃풋은 내가 어떤 문자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에 출력하는 행위, 렌더링하는 행위. 이것을 출력이라 그래요. 그럼 반환은 뭘까요? 반환. 자, 반환은 뭘까요? 그쵸. 무언가 실행 후에 어떤 것들이 툭 하고 나오면 실행한 결과값이에요. 결과값. 값일 수도 있고 자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료일 수도 있고 값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무언가를 내가 실행한 그 결과를 내놓는 것을 반환한다 라고 불러요. 꼭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것을 반환하는 것. 그것을 뭔가 결과를 내놓는 것. 그렇죠? 실행된 결과를 내어놓는 것. 내놓는 것을 반환한다. 이렇게 불러요. 답이 됐나요?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안 쓰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안 되면 또 다시 물어보고.
그쵸.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함수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죠 함수 정의 규칙이 뭐라고 했죠? 자바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펑션을 꼭 앞에 쓰셔야 돼요. 펑션. 요거는 뭐예요? 규칙. 무조건 쓰시고, 그 다음에 이름 add, 그 다음에 소괄호 ab, 여기에는 a, b, c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코프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내가 return, a 플러스 b를 반환해라. 그러면 내가 요거를 실행했을 때 반환값으로 a 플러스 b의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이거를 출력하려면 우리가 꼭 뭘 써야 돼요? 출력하는 함수인 로그나, 꼭 누구를 로그나 라이트나 프롬프트나, 그쵸? 요런 함수들의 지원을 안 받으면 우리가 출력이나 입력을 받을 수 없어요.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특히 이제 OS랑 연계해서 무언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것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못 받죠? 우리가 모니터에 출력을 할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로그면 어디다가, 여기 지금 콘솔, 이 브라우저의 콘솔 창에다가 출력하죠. 이렇게 콘솔 창에, 여기 콘솔 창에 출력하죠. 그렇죠? 이렇게 출력할 방법이 없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력하려면 이것들을 호출해야 되고, 그렇죠? 결과를 반환받는 것은 그냥 반환을 받는 거죠. 이 결과값을. 볼게요. 다시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선언해 놓고, 이걸 선언했고 사용을 해요. add라고 하고 7, 14 이러면 제가 뭐가 궁금한 거예요? 이 두 개의 더한 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연산을 하려고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았어요. 변수에 이렇게 참조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출력했나요? 안 했죠. 그쵸? 그냥 반환만 받아서 참조시켰죠. 참조. 그쵸? 근데 내가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로그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로그로 C를 이렇게 하면 이때가 출력이 되겠죠. 출력은 어떤 모니터, 그렇죠? 모니터의 화면에 출력이 돼야 돼요. 우리는 현재 write라는 함수로 어디다가 출력해요? write라는 함수는 어디에 출력하는 걸까요? 모니터에. HTML 도큐먼트에 출력해요. 그 다음에 로그는 어디다 출력해요? 그죠? 콘솔에 출력해요. 오케이. 이렇게 출력을 모니터에다가 하는데 write는 HTML 문서에, 로그는 콘솔에 출력을 해요. 됐어요 이제? 네. 또 궁금한 거? 네. 근데 그러면 함수값을 내면 리턴을 쓰잖아요, 함수 안에. 네. 근데 아까 리절트랑 콘솔 로그만 써서 애드 펑션을 만든 적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 예시 보여줄 때. 네네. 리턴이 없는 거 보이드, 그쵸? 제가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그쵸? 이거는 그러면은 함수값이 없어서 그러면 출력이 왜 되는 함수값이 없는데 네. 지금 현재 보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반환은 없었죠, 그쵸? 써볼게요. 예를 들어 보이드 함수를 만들게요. 보이드 함수. 펑션 add인데, 얘도
얘는 3개 받아요. A, B, C 3개를 받아서 결과를 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반환하는 거 없이 그냥 나는 이 add는 자 이렇게 하죠. 이름을 좀 복잡하게 add log 이렇게 하죠. add log 이러면 좀 답이 되나? add log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콘솔 점 로그라고 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친구의 목적은 반환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로그에다가 a 플러스 b c a b c의 결과를 출력하는 게 목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add하고 로그예요. add 로그 add 로그 add 로그 그래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비슷하게 자 조금 더 비슷하게 여기서 더하고 여기다가 누구를 리절트를 출력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애드로그로 호출해요. 여기 밑에서 그러면 이때 실행되고 출력되나요? 되죠, 그쵸?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제가 지금 펑션 만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네. 그냥 리절트는 a 플러스 b만 쓰고 그 함수를 콘솔 로그 따로 했더니 안 뜨길래 왜 그런가 안 떴어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언디파인드라고 리절트를 콘솔 로그에 넣었는데 undefined가 떴다고요? 그 함수 안에 안 넣고 콘솔 로그를 따로 해놔서 당연히 이 스코프 안에서만 쓰이는 리절트이기 때문이죠. 자, 중요한 얘기 했어요. 자, 제가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했어요. 좋은 얘기 했으니까. 자, 함수를 그릴 때 제가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했죠. 그쵸? 그러면 이 블럭이 의미하는 거는 스코프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라고 정의하면 A 그러면 이 A는 누구의 A예요? 요 스코프의 A예요. 내가 여기서 B라고 정의하면 이 B는 누구의 B예요? 이 스코프의 B예요. 그러면 내가 형제 또는 밖에서 내가 A를 호출해요. 이 A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내가 부모의 뭐가 정의가 돼 있어요. 자, 부모의 정의가 돼 있어요. 여기서 P를 참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그런데 내가 이 밖에서 이 A를 참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쵸? B도 참조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방금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거 똑같이 여기서 리절트를 만들었어요. 그쵸? 이 리절트는 어느 영역의 거? 이 스코프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갇힌 거예요. 내가 여기서 콘솔.로그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리절트는 undefined예요. 그쵸? 이 친구는 여기서 로그를 리절트를 찍으면 이거는 여기에 없으니까 undefined.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함수 안에 리절트 만들 때는 네. 따로 렛이나 이런 거 안 써줘도 괜찮아요? 아니요, 함수 안에서도 let 써야 돼요. 아, 네네. 여기도 let A, let P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럼 리절트 let은 잠시만요. let은 뭐라고 했죠? 스코프가 존재하는 변수. let은 그쵸? 스코프가 존재하는 변수. 근데 단지
단지 매개 변수만 let을 안 쓴다. 매개 변수만 let을 안 쓴다. 요 안에서는 let은 다 쓴다. 그러면 반환이라고 하는 건 네. 함수 다른 함수에서 함수를 쓸까 한 함수가 있고 그 함수를 다른 쪽에서 사용할 때 얘 값이라는 건가요? 자, 조금 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자,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함수, 그쵸? 여기 와서. 자, 우리 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 함수로 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 자, 우체국. 자, 우체국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우체국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우체국한테 우편물을 이렇게 보내요. 이때 우편물은 뭐가 되죠? 그쵸.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체국에서 이 우편물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요? 우편물을 처리하겠죠. 그쵸? 뭐 분류하고, 그쵸?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운송까지 하겠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요 우편물을 다 처리하고 나서 우편물 처리가 다 됐습니다 하고 문자 메시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죠. 그러면 옛날에는 뭐예요? 보이드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쵸?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우편물 보내고 나면? 요즘 문자가 오죠. 그쵸? 이렇게 문자로 가요. 성공했습니다. 또는 어떻게? 실패했습니다. 그쵸? 우편물을 성공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보내겠죠. 요게 뭐예요? 우편물, 이게 반환값이에요. 이렇게 반환하는 것이 반환값. 우체국에서 성공 실패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성공했다고 여러분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죠. 그게 리턴이에요. 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한테 우편물을 다시 반송할 수도 있겠죠. 그쵸? 반송할 수도 있겠죠. 꼭 true false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 우편물이 올 수도 있고 우편물에 도장이 찍혀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리턴의 역할은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 여러분들이 상상력에 따라서 이 리턴은 어떻게 돼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 우체국이라는 함수가 이 반환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그쵸?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내가 무언가를 처리를 했는데, 그것을 성공 실패만 하는 게 아니라, 우체국에 그걸 실패했을 때, 어떻게 우편물을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이건 뭐예요? 어떤 처리된 결과값이에요. 처리된 결과값. 이 우체국이라는 함수가 이 우편물을 가지고 처리한 결과값. 예를 들어 자 toString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toString. 자 우리 number라는 객체에 좀 줄일게요. 자 우리 number라는 래퍼 클래스죠. 그쵸? 래퍼 클래스. 래퍼 클래스는 뭐라고 했죠? 기본형을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 안에 toString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toString. 그쵸? 자, 우리가 이 친구한테 2라는 걸 넣었어요. 2.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 number라는 객체가 이렇게 있고 자, number. 자, 그 안에 함수가 이렇게 있겠죠. 함수. 자, 이게 뭐예요? toString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55에 이진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자, 이 넘버는 여기 넘버는 자, 밸류로 55를 참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쵸? 내가 이렇게 55를 넣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내가 이렇게 넘버 55라고 했으니까 여기 넘버라는 객체가 밸류가 55를 참조한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자, 여기까지 이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상태에서 toString을 실행을 했어요. 자, 실행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줬냐면 이진수로 해줘 라고 했어요. 그쵸? 이진수로 해줘. 그러면 이 toString이 누구를 참조하냐면 누구를 가져와요? 여기 있는 밸류인 55를 가져와서 이 2라는 걸 또 가져올 거예요. 이진수 변화는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2로 나누죠, 그쵸? 이런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과값인 문자열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이게 1011011이다. 그러면 이 toString은 결과적으로 뭘 원해서 실행한 거예요? 이거를 반환받기 위해서 실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반환해야죠. 그쵸? 이걸 반환해야죠. 그래서 얘가 여기 어떻게 돼요? 이걸 실행한 결과가 얘가 톡 하고 나오는 거죠. 이게 반환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환값에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 함수를 실행해서 성공했냐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을 실행한 진짜 결과값일 수도 있겠죠. 이진수로 변환한 값을 달라. 55를 이진수로 변환한 값을 달라.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는 이진수를 변환한 값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갖추지 마시고 뭐라고요? 내가 무언가 연산들의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에요. 결과값. 그쵸? 어떤 결과. 그 결과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그것들을 열어 놓으세요. 열어 놓으세요. 이게 toString이 동작하는 원리죠, 그쵸? 이게 toString이 2라는 걸 넣었을 때 55를 참조해서 이렇게 우리가 요거를 그림으로 보고 제가 대충 그렸잖아요, 그쵸? 대충 그려도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메모리나 요 밸류나 값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해도 아주 잘, 그죠? 제가 개떡같이 설명해도 콩떡같이 알아듣는. 그쵸? 오케이. 네. 지금 이 스트링이라는 함수에서 네. 101101 얘라고 하는 결과값은 이미 나온 상태잖아요. 이미 나온 게 아니라 나오게 연산을 한 거죠, 이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컴퓨터는 저 작업을 이미 했을 거 아니에요. 이미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55라는 게 이진수라는 걸로 바뀌어 있을 텐데 이렇게 연산을 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그쵸? 뭐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뭐 문자열로 나오는 거니까 또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자 봐요. 자 55가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게 이진수가 아니라 실수잖아요, 실수. 자, 실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비슷하게 저장되어 있지만 그쵸? 이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55는 실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5.5 곱하기 10의 1승이죠, 그쵸? 그럼 여기에 또 지수부가 또 1이 또 들어가 있겠죠? 그쵸?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다 주면 내가 원하는 이진수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컴퓨터가 수를 저장한 거지 이진수는 아니잖아요. 이건 지수표기법이잖아요.
제 질문은 네네. 저는 이제 아직 개발자가 아니니까 네네네. 반환한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어색한데 아,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리턴이라는 말이 결과값을 갖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으니 네네. 이 함수를 돌릴 때 이미 이 결과값은 컴퓨터가 만들 텐데 네네. 그러면 리턴을 안 시켜도 컴퓨터는 이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리턴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궁금해요. 그 어? 로그로 자, 스트링 하면 출력이 되잖아요. 자, 두 분이, 자, 잠시만요. 계세요. 자, 지금 두 분이 한 얘기를 이해했어요. 자, 컴퓨터가 가지고 있다. 컴퓨터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 결과값이, 그쵸? 자, 자, 지금 뭔가, 여러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컴퓨터든 로봇이든, 자, 로봇이든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할게요. 무엇이든 일일이 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연산을 시킬 때 하나부터 열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알아듣지 않아요. 근데 지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컴퓨터는 내가 콩떡같이 말해도 알아서 먹을 것 같은데, 개떡같이 말해도 알아서 먹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여기 저장돼 있는 거를 알아서 쓰면 되는데 왜 굳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 이 함수는 결과값이 있는 함수고 이 함수는 결과값이 없는 함수야 라고 내가 정의를 해놓지 않으면, 이 함수는 그런 쓸모가 없는 함수예요. 내가 그렇게 정의를 해놔야지 얘는 뭐예요? 그런 쓸모가 생기는 거지, 얘가 있다고 해서 끄집어내서 쓰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dd 10, 12를 했어요. 자, 질문을 할게요, 보영씨. 자, 내가 여기서 리턴 값을 안 받았어요. 내가 두 개의 더한 값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출력을 어떻게 할 건가요? 컴퓨터한테 어떻게 물어볼 건가요? 컴퓨터야, 여기 add에서 결과값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우리가 지금 명령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 보세요. 지금 보영씨가 말하고 있는 게, 자, 컴퓨터야, 결과값을 내가 여기서 로그로 출력할 건데 요것을 여기다가 출력하게 도와줘, 반환해줘 라고 말하는 게 리턴이지. 컴퓨터가 여기다가 알아서, 내가 여기다가 add라고 써놓으면 리턴이라고 안 써놨는데도 알아서 여기다가 22라고 연산해놔서 알아서 하지는 않는다고요. 컴퓨터는 일일이 다 알아서 여기다가 리턴 해야지 출력해주고, 리턴 안 하면 출력 안 하고, 내가 리턴 안 하면 여기에 void라고 출력이 돼요. undefined는. 그러니까 자, 다시 리턴을 안 하면 불러올 수가 없군요. 그쵸. 자, 내가 여기다가 우체국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우편물을, 지금 우체국 설명 들어 더 헷갈리나? 자, 우편물을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한테 성공했다고 연락을 안 줘요. 근데 우체국에는 전화기도 없어. 자, 전화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 전화 요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는 우편물이 도착한지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편물이 도착한 곳에 전화해야 돼. 예를 들어 할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우편물 도착했어요 라고 해야 되죠. 그쵸? 그렇게까지 해야지만이 알 수 있지, 내가 우편물이 도착한 것을 이 함수에서 알 방법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a 플러스 b 값을 여기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반환하거나 출력하지 않으면 내가 이 함수한테 물어서 알 방법은 없어요. 전화기가 없으니까. 그쵸? 이 함수에는 전화기가 없어요. 그쵸? 만약에 이게 객체면 내가 이 친구를 어떤 필드에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리절트라는 곳에 결과값을 저장해 놓고 내가 리절트를 참조해서 쓸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객체 시간에 할 수 있지만 함수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함수는 닫혀 있어요. 자, 다시. 자, 함수는 뭐라고요? 함수는 나만의 요만큼 영역이 닫혀 있고 내가 여기서 결과값을 들여다볼 방법이 없어요. 얘는 뭐예요? 이렇게 금고같이 이렇게 닫혀 있는 곳이. 그래서 내가 이 결과값을 알고 싶으면 꼭 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프라이빗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개발자는 뜯어볼 수 있지만 개발자가 아닌 사람은 뜯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개발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에 저장이 돼 있다고 해서 이것을 뜯어볼 방법은 없다. 꼭 뜯어보려면 명령을 해야 돼요. 나한테 이거를 줘 라고. 그렇죠? 이거를 줘. 그래서 자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캡슐라라는 말이 나와요. 캡슐라. 자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캡슐라. 자, 캡슐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자, 요것만 하고 쉴게요. 캡슐라. 자, 요거는 보통 이제 함수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요. 함수한테 하는 말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황과 아주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캡슐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약을 이렇게 싸면 이게 뭐예요? 이게 캡슐라예요. 그쵸? 이렇게. 자, 인간은 캡슐화된 사람이에요. 캡슐화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장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죠. 숨어 있고, 내가 밥을 먹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 그쵸? 밥을 먹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장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햄버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을 수 있겠죠. 그쵸? 내가 직접 어떻게 해요? 아니 진짜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집어 넣을 수 있겠죠. 소장에다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입에다가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캡슐화 돼 있어요. 캡슐화.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만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땀으로도 이렇게 나오거나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캡슐화 되어 있죠. 인간은. 그쵸? 근데 자 함수도 볼게요. 함수도. 내가 이 안에 연산들이 엄청 많은데 자 엄청 많은데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 누군가가 다 뜯어서 요거 제어하고 요거 제어하고 요거 제어하고 요거 제어하고 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이거 전체를 하나에다가 캡슐화 시켜 놓고 구멍 하나 뚫어 놓고 하나만 쫙 넣으면 다 알아서 연산되고 결과만 나오는 게 편해요? 그쵸? 후자가 편해요. 비유적으로 딱 설명하면 만약에 이걸 다 하나씩 꺼내서 여기다가 내가 값을 하나씩 주게 되면 이 꼴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어디다가 소장에다가 밀어 넣는 꼴이 돼요. 또는 내가 땀구멍에다가 물을 넣는 게 되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돼요. 땀구멍에다 물을 넣는 거예요.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내가 씹을 여기다가 직접 주는 거예요. 그쵸? 또는 지금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과값이 여기 어디 있는데 그쵸? 내가 이거를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들여다봐서 이거를 끄집어 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무슨 꼴이에요? 내가 여기다 덜 소화된 무언가를 직접 끄집어 온 거예요. 이거를 허락하는 게 좋아 보여요? 허락하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허락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수는 캡슐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넣는 구멍과
나오는 구멍이 정확해요. 그래서 넣는 구멍을 파라미터, 나오는 구멍을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매개 변수가 아니라 리턴 값. 자,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화 시킨 거예요. 이게 구조화 시킨 거고, 이 구조가 아주 훌륭하다 해서 모두가 이렇게 쓰는 거니까 우리가 약속해서 쓰는 거예요. 왜 약속해서 써요? 이 캡슐화된 모습이 너무 훌륭해서. 그렇죠? 개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직접 접근하지 않는 이 모습이 너무 훌륭해서, 그리고 이거를 재사용하기도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사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쉬었다 와서 30분까지 또 질문 받을게요.